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네. 최은정 아나운서는 한 달 휴대폰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 달 요금비가 한 7, 8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남들과 비교해서는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강동석 저는 한 아나운서는? 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많이 쓰시는 그러세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쓰는 거였네요. 예, 가족 중에서 요새 휴대전화 없는 분 뭐 거의 없으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가정당 통신 가계비가 3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생활의 편리함도 좋지만 다양한 기능과 이 휴대전화 비용 부담 때문에 어리둥절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서민들은 비싼 통화료 때문에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요. 카카오톡에 이어서 애플까지 무료 통화 서비스에 나서면서 정말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요금이 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알약에서는 무료 통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화면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 세계 4,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 무료 문자 서비스의 상징인 카카오톡이 지난 6월 5일부터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음질도 뚜렷하고 무료다 보니까 긴 통화할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애플까지 새로운 휴대폰 운영체제를 발표해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쓸 수 있었던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을 3G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요금제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점점 확대되어가는 무료 서비스의 등장.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번 주 경제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무료 통화 서비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경제 전문가이자 IT 전문가 한국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예. 네,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죠. 무료 통화 서비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요금이 책정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은 아마 음성통화 300분, 데이터 2기가 하는 식으로 정해진 양을 미리 구입하는 겁니다. 예. 이거보다 요금이 더 나갈 때 기본 요금보다 추가 요금을 내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아마 월말 되면은 무료 음성통화가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정확히 따지면 무료는 아닙니다. 내가 구입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 요금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이동통신사에서 마치 생색내듯이 무료 요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은 이 통사가 주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료 문자 서비스하던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게 음성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음성통화 요금하고 비교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와, 무료 음성통화 시대가 열렸다 라고 보이스톡을 반가워하고 계시는 거고요. 데이터 요금 내에서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분당 요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무료 통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미리 요금을 낸 데서 나가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기본 데이터를 이용한 음성 통화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용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료 문자 서비스에 이어서 무료 통화 서비스까지 펼치고 있는 카카오톡, 여기에 애플까지 무료 영상 전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 이 통사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비자들은 다른 것보다 요금 안 나가고 통화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굉장히 즐겨합니다. 예. 1시간, 2시간 통화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젠 와이파이 환경에 돼 있으면 편하게 쓰고 또 3G 환경에서 영업량처럼 많아서 뭔가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것처럼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싶을 때 분당 요금제 때문에 좀 억눌렸던 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쓰시기도 하죠.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추가되는 비용 없이 기본적인 거에서 더 쓸 수 있다고 환영하는 쪽인데요. 이동통신사 쪽에서는 이게 좀 문제다. 심각하게 수입이 아직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 줄어들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고요. 이걸 잘 중재해서 뭔가 이끌어내야 될 정부는 아직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하면서 중심을 좀 잘 못 잡고 있어서 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보이스톡 이전에도 마이피플이나 라인 같은 무료 통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네. 유독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이나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거리 응원을 할 때 15명이 모여서 응원하는 거하고 한 3,500명쯤 모여서 응원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500만 명이 사용을 하고요.
해외에서는 뭐 한 4,500만 명 정도 쓴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 보급대가 요즘 영업 때문에 2대, 석 대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5천만 대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중에 상당수가 다 쓰고 있는 쪽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의 라인이나 다음에 마이피플 같은 경우도 마이피플은 영상통화도 무료로 제공하고요. 네이버도 사용자가 좀 많습니까? 그런데도 무료 통화 서비스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설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카카오는 이미 무료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음성까지 된다니까 반색하고 달려들어서 이 클레이 서키라고 미국의 뉴욕대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많아지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워낙 숫자가 많아서 놀라고 있는 거죠. 예. 네, 유독 카카오톡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SK텔레콤 측은 이런 얘기합니다. 해외 통신사는 무선 인터넷을 통한 무료 음성 통화를 허용하면서 통신 요금도 함께 인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칫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쪽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네. 우리가 편의상 통계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맞으면 유럽 걸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 걸 가져오기도 하고 일본 걸 가져오기도 하고 이리저리 붙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면 건 사람 받는 사람 다 같이 요금을 냅니다. 이 문화처럼 이동통신 요금 역시 한 나라의 문화가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어디도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온 국민들이 무료 통화를 쓰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예. 외국의 사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좀 핑계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동통신사를 위해서 수익이 줄어드니까 좀 요금을 높여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연 그런지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국내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다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조금씩 공개를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있다면 각 가정은 이 통사 요금이 너무 높아서 처음에 이동전화를 쓸 때만 해도 대부분 10,000몇천 원대 요금제로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은 3, 4만 원에서 5, 6만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이미 서너 배가 오른 상태에서 이 통사 수입도 공교롭게 그때와 비교하면 서너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과연 큰 걸 챙기고 있는지 요즘 다들 힘들다고 동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들어서 일하던 직원도 해고해야 되고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는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무료 통화 서비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앞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어떻게 변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무료 문자가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무료 데이터 요금 같은 게 없었을 때 한 중고생들이 몇백만 원 요금 폭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명은 정말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 몰랐는데 요금이 몇십만 원 나왔어 하면은 내 불찰이지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안전장치로 데이터 안심 정액제 같은 제도가 나오면서 보상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기사를 보지 못하게 됐거든요. 예.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안전장치가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이 좀 지켜지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아직 소비자가 왕은 아닙니다. 이동통신사가 3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통신사들이 조금씩 늘어나야 소비자 권익도 생길 텐데 아직은 독과점 체제라서 문제가 좀 있고요. 때문에 이통사 시장이 조금 왜곡되거나 외국과는 다른 형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외국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2007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인 애플사의 아이폰이 들어오는데 2년 9개월, 10개월 늦게 들어왔거든요. 이 통사가 시장을 조금 왜곡해놨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이동통신 시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통사의 행보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앞서서 정부가 과연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까? 참고로 이 대통령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입니다. 이만큼 부담이 크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통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볼 때 무료 음성통화, 무료 영상통화 이런 것들은 대중화되겠지만 거기에 부담하는 요금이 어떻게 될지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현명하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기본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내가 35,000원대 했다면은 규모의 경제에서 그 내에서 요금을 쓰는 걸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1, 2만 원 더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이게 한 달, 2달, 1년이 모이면 몇십만 원을 더 쓰시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는 무료 통화 서비스가 됐건 알뜰하게 써서 최대한 쓰고 내게 맞는 요금제로 바꿀 순 없는지 최첨단 스마트폰이 끌리긴 하지만 그거 갖고 무료 문자 주고받고 연락하는 거라면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쫓기지 마시고요. 진짜 알짜 경제로
디지털 경제는 2년, 3년씩 계약해서 연장해 나가는 게 많으니까요. 이런 쪽에서 합리적인 소비자 하시면은 5만 원짜리 요금했는데 7, 8만 원 나와요. 혹은 뭐 저는 한 5, 6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얼마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거니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통신비 세는 거 좀 잘 활용해서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도 있는 것 같고요. 국가와 또 정부, 이통사 모두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통화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고요. 한국사이버대학교 곽동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황의 긴 터널과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경제난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호소하고 전문 병원을 찾는 사람들 역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내 마음 같지 않게 자꾸 예민해지는 것 같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 요즘 힘겨운 몸과 마음을 방치하면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부분들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겠죠. 머리가 아프거나 또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적인 증상들 아니면 육체적인 증상들이 커질 수 있죠. 활기차게 시작했던 새해와 달리 점점 지쳐가는 몸과 마음. 과연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휴대폰이 인구수보다 많고 이제 가족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세상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은 고객들을 위해서 현명한 요금 제한 서비스로 만족시키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입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인데요. 특히 요즘 경제 불황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과 함께라면 스트레스를 확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포터 김혜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혜영 씨, 저도 요즘 힘들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예. 하루에 4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울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할 약의 김혜영입니다. 최근 웨이빙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이 새로운 마케팅 코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로 지쳐있다는 건데요. 무작정 참는 것은 이제 그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평온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는 김혜영의 힐링 캠프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신촌의 한 요가 교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요가는 명상 요가까지 더해지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요가는 몸과 마음과 정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과학적인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강한 정신력을 길러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가는 바쁜 일상에서 지친 현대인들의 심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수업 시간,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을 느낄 때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숨을 마셨다가 빠르게 내쉬면서 턱에 닿을 듯 혀를 내밀고 눈을 천장을 바라보는데요. 천천히 동작을 풀고 숨을 마시며 제자리로 돌아오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다음은 쉬운 기울이기 자세. 두 무릎을 붙여서 꿇어 앉은 후 두 손은 깍지를 껴서 머리 위로 뻗어주는데요. 이 동작은 갈비뼈 사이를 펴주고 간과 갑상선을 자극해 피로 회복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요가를 하면은 몸 전체적으로 관련된 근육을 다 움직여주는 그런 긴장 완화를 다시 해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몸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경직된 몸과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는 요가. 하루 20분씩 꾸준히 요가와 명상을 할 경우 스트레스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사실 요가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더 매니아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가는 단순히 유연성만 기르는 운동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신의 피로를 풀어내는 수련 자체이기 때문에 특히 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몸이 많이 굳어져 있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찾고 또 최근에는 주로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셔서 비율적인 여성분들이 많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잡념은 사라지는데요. 요가 동작을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니 무거웠던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로 운동조차 꺼려지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럴 땐 편하게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자리한 한 스파샵. 최근엔 몸과 마음의 독을 제거하는 소울 힐링 케어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파는 미용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남성들도 힐링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스파의 장점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증상을 상담받고 맞춤형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족욕으로 긴장을 서서히 풀어준 후 가벼운 호흡을 이끌고 부위별로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테라피는 혈액순환과 근육이완에 도움을 주어서 지나친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해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정화시켜주는 마사지인데요. 테라피스트의 손에 차분히 몸과 마음을 맡기면 굳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생기와 활력이 차오릅니다. 쉼없이 일하는 현대인들에게 육체적인 피로, 정신적인 휴식, 그리고 마음의 자유로움까지 추구하는 케어이고요. 단순히 얼굴을 예쁘고 몸매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만족시키는 자연 케어입니다. 최근엔 여름 휴가를 떠나는 것 대신 이렇게 도심에서 즐기는 힐링 스파로 휴가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것보다는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건데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스트레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스트레스. 일단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병원이나 심리센터까지 가는 것이 두렵다면 힐링 카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차를 마시면서 자기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 수 있고 또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편안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안 좋은 일을 당했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는데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좀 마음이 스스로 많이 좀 정리가 되고 스스로하고 대화를 하기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마음의 안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자리한 이 카페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9가지 유형 분석을 통해 나 자신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사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하에 위치한 개별 상담실에서 우울증과 대인공포, 심리적 충격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음료를 포함해 15,000원 정도인데요.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연인들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인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의 성격이 궁금하고 또 자녀들은 왜 부모님하고 나하고 잘 안 맞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보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니까 그룹 형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난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 때때로 찾아오는 우울한 기분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보다는 강한 의지와 변화로 스트레스를 극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심리치유 카페라. 저도 오늘 퇴근길에 한번 들러서 치유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혜영 씨,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상태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자가 진단법 물론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정신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병원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두 번째는 쉽게 피로해진다. 세 번째는 의욕이 사라지고 만사가 귀찮다. 네 번째, 즐거운 일이 없고 세상사가 재미가 없다. 다섯 번째, 매사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절망스럽다. 여섯 번째, 스스로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일곱 번째, 잠을 설치고 수면 중에 자주 깨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여덟 번째, 답답하고 불안해지며 쉽게 짜증이 난다 등이 있습니다. 네. 5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숙면을 못 취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네, 스트레스는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루 30분 이상의 산책과 친구 혹은 가족 간의 대화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공감해주고 큰 소리로 웃거나 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예.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경제난으로 스트레스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쉽게 비관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히 갖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혜영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동석 아나운서, 네. 혹시 간장녀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간장녀요? 뭐죠? 간장게장을 좋아하는 여자인가요? 아니면 된장녀 친구인가요? 아니고요. 네. 간장녀란 신조어인데요. 소비를 간장처럼 짜게 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치장하기보다는 실속을 중시해서 물건을 살 때 좀 더 저렴하게 사거나 또 뭐 실속 있는 구매를 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매력적인 여성인데요. 최은정 아나운서도 간장녀인가요? 예, 저는 간장녀일 때도 있고요. 네. 된장녀일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간된장녀? 좋네요. 간된장녀. 네. 예. 말도 어려운데요. 여기 간장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구석구석 숨어있는 마일리지와 포인트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화면 만나보시죠. 쓰면 쓸수록 차곡차곡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 규모는 매년마다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별 포인트를 언제 어디서든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BC, KB국민, 삼성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수협 등 비전업 카드사들은 하반기에 이 시스템에 참여할 예정이고 항공 마일리지와 OK 캐시백 등 제휴사 관리 포인트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회 기능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서 잘 쓰지 못했던 카드 포인트. 클릭 한 번으로 숨은 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대부분 포인트 전용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방법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포인트로 각종 요금을 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요금으로는 국세와 전기요금, 이 밖에 서울시 지방세 등이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행정안전부의 민원포털 사이트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때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적은 포인트도 꼼꼼히 챙기실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 알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여러 경제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경제 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Unless